제가 예전에 직장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2008년, 2009년 두 번 로고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기획을 했었는데 엄청 마케팅 행사를 준비하는 게 잔손이 많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했던 행사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행사했던 걸 잠깐 자랑하면 데니슨 교수님이 최초로 대중들을 상대로 로고 세미나 한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타를 개발했는데 MIT 치타, 원래 MIT 치타인데 박혜원 박사가 2를 만드는 말로 제게 치타 1이 돼버렸는데 그 치타도 있지만 다른 로봇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보니까 사실 발표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 보고 약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슬라이드대로 안 하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안 하고 꿈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불판에 고기 구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불판 고기 보지 마시고요. 구워드셨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학부 때 발명한 불판입니다. 이거 말고 원래는 처음에 소고기를 구워먹는 고기판을 발명했는데 3중바닥 불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석쇠도 만들고 전골 냄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가공이 금속 가공이 너무 재밌어서 우리나라에서 금속 가공 제일 잘하시는 서울대학교 오수익 교수님 랩에서 그런 소성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하다 보니까 측정하고 제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측정하고 제어가 너무 재밌어서 측정 제어 제일 좋은 솔루션을 만드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략 마케팅 팀장이 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로봇 시장을 담당을 했고요. 여기 하면서 로봇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로봇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때마침 저랑 이제 되게 절친이 고등학교 1년 같은 반이었고요. 3년 동안 계속 거의 같이 지냈던 그 김상배라는 아이가 MIT 교수가 됐대요.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도와줄 수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준다니까 네가 지원해서 박사 과정에 합격하면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치타 로봇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 하는 일은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멈춰 A 1을 맞지 말았는데 멈춰 A 뭐야? A 눌렀어? 1번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좀 주세요. 줄 맞춰주세요. 멈춰 A.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 있을 때 만들었던 로봇입니다. 비가이라는 로봇이고 세그웨이처럼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고 8수 3축 로보티즈의 다이내믹스에서고요. 그리고 카메라 2대가 있어서 스테레오 카메라 기능, 몸에 이제 소나 센서가 있어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지금은 로보티즈 되게 좋은 로봇 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이때는 로봇 교육 교재가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로봇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센서도 가르치고 이런 제어, 밸런싱 같은 걸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MIT 가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에 시연하거나 이거는 이제 못 보셨기 때문에 MIT 유치원입니다. MIT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시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만드신 분들입니다. 지금 한 7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기획부터 다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으로 즐겁게 이 사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저 자꾸 눈물이 나려고요. 그리고 MIT에서 첫 번째 만든 로봇은 지렁이 로봇입니다. 이건 소리가 나지 않게. 지렁이 로봇이고 요새 되게 지렁이를 보시고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죠. 요새 사실은 또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로봇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소프트 로보틱스입니다. 온몸이 물렁물렁한 소프트 로보틱스고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어제 많이 보는 거예요. 메쉬 튜브인데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시면 컴퓨터 안에 케이블 타입, 파워 서플라이 같은 케이블 지나갈 때 이러고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상상기업 와이어를 이렇게 둘 감아서 스프링을 감아서 하면 이제 전류를 흘려서 온도가 올려서 수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봇의 인공 근육을 만든 셈이고요.
점프하면 네,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예, 중요한 점은 몸에 딱딱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이때 제가 104kg였는데 지금 90kg 이렇게 제가 지려밟고 지나가도 망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몸에 무게가 한 3g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되게 가벼운데 그 안에 자기 질량의 한 30배 정도를 몸 안에다 싣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자랑스럽게도 MIT 뉴스 베스트 오브 2012에 뽑히기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치타보다 이걸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치타는 바퀴를 가져갔습니다. 예, 이 로봇을 만든 게 바이오미메틱스라고 그러죠. 또 동물의 생체 보관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지렁이를 연구했는데 지렁이를 보면 근육이 이쪽 방향 근육과 그러니까 원주 방향 근육과 종방향 근육이 있습니다. 원주 방향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쭉 펴지고 종방향 근육이 수축하면 이제 기름이 늘어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켰고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4개로 나눠서 감았고 그 다음에 종방향 근육을 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달아서 이제 스티어링 기능을 넣긴 했는데 어려워서 그냥 아예 길이가 안 늘어나는 철사를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고정시켰고요. 그래서 하나씩 수축을 하면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학을 좀 해보신 분 알겠지만 트래블링 웨이브, 사인 웨이브 흘러갈 때 보면 질점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진행을 안 해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는 구조 같죠. 근데 갑니다. 네. 지렁이를 보고 나서 알았는데 어떻게 가냐면 얘가 같은 경우는 처음 1번이 수축돼 있죠. 2, 3, 4가 땅을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수축하면 3, 4가 땅을 잡고 있고 1번이 이제 땅에 닿죠. 그 다음에 3번이 수축하고 4번이 쭉 여기까지 오는데 2번에 1번이 수축하면 2번, 3번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움직입니다. 실제로 지렁이도 자세 관찰해서 계속 꼬물꼬물거리고 있는데 한번 꼬물거리면 요만큼씩밖에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마치 무한계의 다리가 질점의 움직임을 보면 무한계의 다리가 연속으로 붙어있고 하나씩 앞으로 나가서 한 번 진행하는 과정이 끝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예. 이게 지렁이 로봇 실험하는 과정인데 김상배 교수가 저를 꼬실 때 야, 너 빨리 다니는 로봇 만들어줄게 같이 해보자고 갔는데 첫날 서구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 안 좋은 소식이냐면 달리는 로봇을 만들면 펀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펀드가 없잖아. 펀드를 쌓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로봇이나 만들고 남은 돈으로 치타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제가 숫자가 1억 2천 아니면 2억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지렁이 로봇에는 이거 다 폐품이죠. 케이블카이하고 해상기업학교 하버드에서 들리고 현미경도 현미경은 다니엘라 러스라고 전작가 교수가 그 방에 가서 현미경을 빌려서 그래서 제 논문에 저자가 되게 많아요. 도와줬던 교수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치타 로봇을 만들고 CNC 머신도 사고 3D 프린터도 사고 레이저 컴퓨터도 다 샀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멋있게. 김상배 교수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픽사에 취직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그림 하나랑 그 다리 하나를 만들어서 때마침 발파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디프레시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발파 로봇 추진들을 진행했던 주관에서 뭐 등록이 안 나게 그분인데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저희가 이 그림하고 다리를 보여주면서 달리는 로봇을 만들자. 지금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설득했고 그래서 그분이 발파에 이제 과제 공지를 띄웠고 저희가 지원해서 돈을 따게 됐죠. 드디어 치타 로봇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 그림대로 거의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신기하죠. 저도 그림대로 만들 줄 진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뛰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혈기왕성하게 야 뛰게 만들 것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뛰는데 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이 안 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빨리 저는 뛸까? 어떻게 하지 뛸까 그랬는데 동물이나 이게 바이올로지 페이퍼들을 많이 보니까 보다가 뭔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고 뛰는 원리를 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70kg짜리 사람이 계속 뛰는데 이 곡선은 수직 방향으로 이 사람이 발이 따는 수준입니다.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이 사람이 70kg이면 70kg이면 물리력이 700N입니다. 700N. 한 주기 동안에 700N 힘이 나한테 면적이라 노란색 부분이죠. 그리고 요 폴스 프로파일 요 면적하고 면적이 같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벌티칼 모멘텀 컨저베이션 한국말로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동량 보정해 보시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조절할 수 있으면 최고 시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려면 그 프릭션 푼이라고 마찰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점핑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앞으로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로봇을 만들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피크 포스가 사람 무게 3배 정도 걸립니다. 3배 정도 걸리는데 저는 모터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전기 모터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다음 지금도 기술이 비슷할 것 같은데 로봇팔, 산업용 로봇팔들을 보면 로봇팔의 페이로드, 물건을 들 수 있는 능력은 로봇팔 무게 자체의 한 5분의 1밖에 못 들어요. 아주 잘 만들면 2분의 1까지 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치타 로봇을 만들면 로봇 다리랑 바디랑 컨트롤러랑 배터리 다 싣고 이만큼 힘을 빵빵 내면서 가야 되는 시스템을 모터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영래 박사도 와 있는데 저번에 교수님도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패할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제 동영상에 보고이나 호감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예. 그런데 저한테 사실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김상배 교수랑 2007년에 스탠퍼드의 그 광장 앞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너는 유학 안 가냐 미쳤냐 나 학생 잘 나간다고 너는 교수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할 거라는데 어떻게 학생과 제자를 만났었느냐. 아무튼 그런데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두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모터 스펙입니다. 모터를 사시면 이 컨티뉴어스 토크라고 있는데 토크랑 전류는 비례합니다. 컨티뉴어스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한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모터를 요 안에서 굴립니다. 요 안에서는 이쪽이 이제 속도,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고 이쪽이 낼 수 있는 힘인데 요 안에서만 씁니다. 왜 요 안에서만 쓰냐면 전류를 많이 걸면 모터가 타요. 그리고 더 많이 걸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기 모터에 들어있는 연구 자석의 성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 안에서 썼어요. 근데 보시면 연구 자석이 자석을 잃어버리기까지 전류 만약에 줄 수 있으면 같은 모터인데 10배 세 힘을 낼 수가 있죠. 벌써 10배 벌써 아무 짓도 안 하고 10배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걸 잘 보시면 아까 그렇게 보셨겠지만 땅에다가 힘을 주는 거는 전체 25% 듀티가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힘을 빵빵 내면서 태우지만 않아요. 평균 전류가 이 선만 넘지 않고 팡팡 칠 수가 있으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모터로. 예, 그래서 그거에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떤 모터를 골라야 되냐? 예, 모터는 보면 태생적으로 빨리 돌 수 있지만 힘은 약해요. 곱하면 파워가 되기 때문에 파워는 되게 센데 근데 모터를 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데 같은 질량이면 지름이 커질수록 토크가 훨씬 세집니다. 근데 속도가 느리죠. 근데 모터는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느려도 돼요. 우리한테 달리는 거로 생각하면 느린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타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지름의 모터를 고르면 되겠다. 그냥 요 두 가지 되게 작은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힘 제어 시간이 뭐 시간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재밌죠? 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모터가 빨리 돌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어를 달아요. 그런데 기어를 달면 이렇게 스테이지가 늘어날 때마다 10%씩 힘이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기어를 이렇게 많이 달면 백드라이버를 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모터가 돌질 않아요. 힘이 여기서 준 힘이 모터로 전달되지 않아요. 모터에서 준 힘은 밖으로 가지만 여기 있는 힘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센서를 달아요. 힘 센서를 달는데 힘 센서는 돌이에요.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다리가 땅에 쾅 닿는 순간 힘 센서에서 충전을 받아서 굉장히 큰 힘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나는 다리에 땅에다 힘을 쭉 주고 싶은데 이미 너무 큰 힘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어가 발 떼라. 떼죠. 떼면 힘이 0이죠. 0이야. 다시 박아. 그러면 박아요. 그래서 채터링 현상이 다다다다다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로봇 하는 사람들이 그 길프의 달파 매니저가 만든 건데 그 데니슨 교수가 되게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시리즈 엘라스틱 액추에이터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센서 대신에 스프링을 달고 스프링이 변이를 그래서 F는 KX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힘 제어를 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제 걷는 로봇이나 뭐 저속으로 움직이는 건 잘 쓸 수 있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로봇은 이 스트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빨리 달릴수록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
그냥 모터 큰 거 달고 기어는 최소한 조금만 쓰고 다리는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모터 커런트가 여기서 이긴 커런트가 거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행했고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도 가벼워야 되는데 이거 빨리 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로봇은 여기도 모터가 있고 관절마다 모터가 있죠. 근데 치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터가 두 개 있어서 첫 번째 모터는 다리를 줬고 두 번째 모터는 무릎을 움직입니다. 그럼 다리가 가벼우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3D 프린터로 찍어버립니다. 워낙 이 다리가 가볍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전체 질량 중심이 쭉 섰을 때 여기 있어요. 중심에서 한 2-3cm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가볍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정말 우리가 한 뜻대로 움직이나 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부착하겠다 그랬잖아요. 머티리얼 테스트를 사가지고 원래 머티리얼 테스트 하는 건데 다리를 집어넣고 내가 느낀 힘이랑 치타에서 이제 커런트로 제 힘이랑 진짜 머티리얼 테스트가 느낀 힘이 같은지 틀린지 다른 뭐가 다른지를 조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임피던스 컨트롤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리와 이 끝 사이가 그 질량이 없는 스프링, 질량이 없는 댐퍼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물렁한 스프링이 되기도 했다가 스프링 없고 댐핑만 있기도 했다가 딱딱한 스프링, 딱딱한 댐핑만 있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비디오를 찍었는데 김상배 교수가 그 비디오 찍어보더니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찍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나오게. 걔가 더 잘생겼으니까. 그랬습니다. 멋있죠. 뭐 굉장히 뭔가 심각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뛸 때도 그냥 먹히는 기술이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치타 공에다 달고 그냥 툭 떨어뜨려요. 밑에 폴스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 센서에서 제 힘이랑 모터 커런트로 역사하는 힘이랑 비교를 했어요. 보시면 밀리세컨이 되게 짧죠. 눈 깜빡할 새가 보통 400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치타가 뛸 때 빨리 날 때는 60ms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힘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힘대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치타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3D 프린터로 만드는 필요 그때 머티리얼이 파란색밖에 없어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오니까 김상규가 장난감 같다고 검은색 스프레이 칠해서 검은색 엉덩이를 입고요. 다 만드는 우리 아들 이영식. 얘는 진짜 뭐 MIT 유치원 나오고 치타 만드는 것도 그래서 다 조립한 다음에 이제 스탠딩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큐 타임이 어베이러블 하지 않네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손으로 슬쩍 밀어도 이게 발이 다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제어, 내가 위치를 딱 고정시키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힘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발 4개의 힘 계분이 잘 돼서 이렇게 밀어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또 저 형네 제자가 이영래 교수 제자가 너네 그렇게 제어됐는데 충격받으면 분명히 발산할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툭 떨어져 봅니다. 이거 재밌는 영상인데 파일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아쉽게 못 보여드리고요. 이게 발산할 거라 그래도 발산하지 않는 이유가 제어가 빠르기 때문에 제어 속도가 지금 치타 12축 정도 되는데 제어를 12kHz 알고리즘 포함해서 제어를 4kHz로 돌립니다. 250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아니고 마이크로세컨드. 1초에 4,000번 내가 어디 있는지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계속 역산하게 되는데 제가 만들어낸 거는 치타는 지금 12축이지만 미래로 60축이 될 수도 있고 200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 느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0축까지도 거의 느려지지 않는 계산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아키텍처를 지금 있는 기술로 FPGA랑 그 다음에 멀티코어 CPU를 이용해서 느려지지 않는 제어기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소주인데 상업, 동진, 종무 이렇게 사실은 현동진 박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이름도 괜히 써주고 멋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슬립 모델이라는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슬립 모델이랑 임피던스 컨트롤이라는 걸 많이 연구했는데 이것의 의의는 슬립 모델로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초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여러 세대 동안 연구했던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힙니다라고 알려드렸던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타를 만들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저희는 경쟁이 됐는데 저희보다 항상 1년씩 앞서 있었어요. 저희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벌써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께 뛰어봤자 이길 수가, 그러니까 뭐 마케팅, 그러니까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김상배 교수한테 프레임워크를 바꾸자, 경쟁의 프레임워크를 바꾸자, 뭘로? 효율을 바꾸자.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가장 진짜 쿨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 예. 달리는 건 감속과 가속의 연속입니다. 감속과 가속. 랜딩할 때는 감속이고 점프할 때는 가속이죠.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감속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걸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치타도 그 짓을 합니다. 치타로 것도. 그래서 이렇게 쾅 다리를 딱 찍었을 때 그 에너지의 61%를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데 쓰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인데 뭐 복잡하니까 생각 설명하고 61% 정도 지금 이렇게 들어. 100%가 되면 연구기관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치타가 이제 움직일 때 무릎에 걸리는 힘을 각속도랑 그 힘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토크로 나타내는 건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올 이 정도 달리는 로봇은 어떤 모터의 스펙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프리셔스한 자료입니다. 30초 남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다른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모의 4배, 빅독의 뭐 30배, 와일드킷은 50배 막 이렇게. 그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진짜 이게 맞는지 보려고 한 달 동안 발표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측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로 0.5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흑인 여학생이 모터를 감았어요. 한 땀 한 땀 감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아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치타2의 모터가 됩니다. 박혜원 교수가 이거의 최대 수혜자인데 아마 이를 갈고 있을 때 생각대로 탈도 안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거의 뭐 토크, 맥시멈 토크가 거의 3배 나오고요. 질량은 더 작고 어마어마한 모터가 나오고, 스펙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안 끝났어요. 소리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잘 부러졌죠? 이거 공개 안 한 동영상. 진짜 아파요. 장난 아니죠? 이거 성공하는 거. 멋있죠? 아직 더 남았어요. 이거는 점프하는 건데, 제대로 점프하는데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이 척추가 이거 성공하는 거. 이게 진짜 멋있어요. 와,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김상배 교수 죽일 뻔했어요. 예. 박혜원 박사 배 보이죠? 예. 이것도 하다가 앞다리 2개가 다 부러집니다. 이건 잘 뛰는 거죠. 뭐 달려있는 거, 이건 이제 느린 동영상. 고속 카메라도 돈 아낀다고 만들었었어요. 되게 후회 많이 했는데. 그리고 뒤에 치타2 보이시죠? 예, 박혜원 박사 보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동영상인데, 트롯이라는 걸로 다니다가 갤럽으로 게이트 매치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박혜원 박사 진짜 열심히 하죠. 일단 꼭 보게 돼요. 진짜 열심히 됐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트레드밀에서 뛰는데, 사실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랑 밖에 나가서 뛰는 거랑 천지 차이고, 박혜원 박사 그걸 성공했고요. 저도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려준 건데, 제 꿈.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 아들이 치타를 타고 어디 뭐 설악산 단풍가는 내장산 단풍가에다 갔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쩌려고 그랬는데 그림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